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이걸 못 들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원칙 4가지. 이것만 명심하시면 누구나 다 거북이에서 토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동산 상식과 어떤 부동산 정보를 갖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부동산에도 투자의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걸리 하면 파전, 비 오는 날은 막걸리의 파전, 왠지 원칙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부동산에도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이 4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공된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다만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그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는 부동산은 입지다. 우리 많은 전문가들과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왜? 절대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투자하고 거주를 분리해라. 왜?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보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한 차이를 느끼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은 살 땐 기술, 팔 땐 예술, 파는 전략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러면 차트별로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은 첫 번째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입지일까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입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재차 투자하시나요? 부동산의 입지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입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의 가격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지가 만들어질 곳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선행? 후행. 입지는 만들어질 곳에 들어갈수록 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입지는 부동산 용어에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영되지 않은 건 가격입니다. 입지가 만들어진 곳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가격 탄력성은 낮을 거예요. 하지만 입지가 만들어질 곳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가격 탄력성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라. 왜 분리하라고 얘기할까요? 아파트라는 제야만 놓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세요.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거주와 분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투자를 했는데 또는 거주를 했는데 투자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데, 여기서 투자라는 단어와 거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반된 단어입니다. 투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코인, 채권, 적금, 부동산도 투자의 상품이고요. 거주라는 단어는 실물 부동산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와 거주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가치가 올랐어. 내가 투자를 했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와 거주를 명확하게 분리하셔야 된다. 내가 거주의 목적을 둔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내가 투자에 신경을 쓴다면 가격적인 탄력성, 그 탄력성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에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탄력성이 어떤 게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왼쪽의 그래프가 탄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재화에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가치가 이 탄력성 있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격의 상승, 재화의 가치,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레버리지 많이 들어봤죠? 돌멩이를 들기 위해서 내 지렛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지렛대를 쓰느냐, 그 돌멩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일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레버리지를 무서워하는 상품이기도 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레버리지의 각도의 최대 폭은 몇 도이냐? 12도입니다. 12도는 퍼센트지로 12%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 제도가 있죠. 전세와 월세 제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수도권을 1,000만 원의 월세 상품을 월 1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상품의 가치를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월 1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12%가 되는데 내가 대출을 활용했을 때 내 대출 금액이 12%보다 아래쪽에 있다 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대출 금리가 12%보다 높다 라고 하면 원금을 갚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세 제도에 대한 비율 상한가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 5%의 이자를 내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월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요거에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연으로 12%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내 레버리지의 지렛대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연 총 비용을 계산하고 월 총 비용을 계산하고 주 총을 계산하면 제가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5,000원의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20일만 줄이면 연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6,000만 원도 만들 수 있고 9,000만 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투자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는 건 제가 아니어도 누구한테 살 수가 있거든요. 고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 때 너무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출구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과 내가 빠져나가야 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분양받고 있는 실물 부동산이 언제가 출구 전략인지 당당하게 들으셨다면 그걸 실행하십시오. 부동산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의 결과물입니다. 살 때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팔 때는 우리 예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파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투자하실 때부터 파는 목적을 두고 계산하셔라. 내가 투자했는데 팔지 않고 갖고만 있다? 이건 투자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건 내가 보유했다.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은 팔았을 때, 팔고 그 이익금을 내가 챙겼을 때 투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종합과학입니다. 부동산을 공부만 해서 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눈을 키우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실행을 하는데 굉장히 목적을 두고 있고요. 부동산을 투자하시게 되면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은 시간과 정보와 실행력이 합쳐졌을 때 그 결과물로 보답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게 모르겠지만 밀고 있는 그림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것을 받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입장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한 번만 각도를 바꿔보면 이런 모습이죠. 끌려 내려가는 돌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 돌에 탄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재화에 같은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정답은 어디에 있는지 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